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재작년 가을에 결혼했는데 주변에서는 아직 새댁이라고 저를 부르시네요. 결혼할 때 시댁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올 줄은 몰랐어요. 시부모님 형편은 그럭저럭 평범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저희 친정집은 시댁보단 여유가 좀 있었어요. 트러블 때문인지 집안 형편 때문인지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겠다 말씀하셨고 덕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신혼집 구할 때 큰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기로 했고 저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친정엄마 도움받을 수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었죠. 걸어서 신호등 2개 건너면 바로 친정이라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자주 왕래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도시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기 때문에 차로 가더라도 20분 이상은 좋게 걸려요. 멀리 사니까 비교적 시댁 입김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죠. 결혼하기 전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도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남편한테는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연애만 하던 시기였는데도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 아래로 형제 없이 외동이라서 항상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당시에 저한테 먼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마냥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주말에 저희 데이트할 때 같이 불러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러 다녔어요. 저는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작은 선물도 한 번씩 사줬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저한테 갑질을 하려 들더라고요. 출장 간다고 하면 뭐 사오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더니 이번에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왜 아무것도 선물 안 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면서요? 이런 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미리 센스 있게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왜 챙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선을 넘는 행동 때문에 귀여움을 넘어서 싸가지 없다는 생각이 들던 때였어요. 그래요. 난 결혼기념일인 줄 몰랐어요.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더니 선물은 뭘 준비할 거냐고 또 묻더라고요. 이미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라서 저도 그때는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았죠. 그쪽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왜 제가 선물을 드려야죠? 라고 했더니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걷어찼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내 인생이 대차게 꼬일 것 같아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자기 동생 편을 들었다면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거고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당시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동생에게 달려가서 주제넘는 짓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뒤로는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조용해진 건 좋았는데 그 일 이후로 시부모가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더니 왜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집안에 분란을 만드냐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 당당하게 그 집 딸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호와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진 않겠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어차피 저희도 시댁 집안 도움을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었고 이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멀리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한번 그 사건이 있은 이후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그런지 결혼 생활 초반에는 시댁에서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이미 이런 히스토리를 친정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 사는데 돈 보태줄 테니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서 친정 옆에 살라고 하셨거든요. 한 1년 정도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어쩔 수 없는 날들을 제외하면 시댁 갈 일 있을 때마다 저는 빼고 남편만 혼자 보냈습니다. 결혼 전 첫 인상부터 서로 안 좋으니 시부모도 그렇고 특히 신우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깊게 엮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시모가 너는 왜 집에 안 놀러 오냐고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봐야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도 아니라서 다음에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계속 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댁에서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렸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어코 올해 초 살고 있던 집을 팔더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남편조차 어렴풋이 시부모가 집 팔고 이사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의 계약까지 다 해놓고 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말릴 수도 없었고 따지고 보면 말릴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시부모가 당신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겠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말려요? 남편도 전화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를 내더니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왜 잘 살던 동네 놔두고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연고도 없는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냐고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미 소용없었고 올해 초 무작정 밀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 친정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였고 길 하나 건너갈 필요도 없는 바로 아파트 옆 단지였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동네에서 산책 가거나 집 앞에 편의점 가다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이 동네에서 다녔어요. 저에게는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 아무 연고도 없는 시댁이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이 너무 싫고 짜증났어요. 그래도 부동산 계약까지 다 해놨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지금까지 시댁 사람들에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준 적 없고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지도 말라고 통보를 해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막상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생각보다 선 긋고 사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매일 전화해서 별일 아닌 일로 불러대고 저녁에 삼겹살 먹자며 넘어오라고 하질 않나. 저희 남편한테는 TV가 잘 안 나온다. 신우의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식으로 매일 저녁 전화를 하는 겁니다. 쉬는 날에는 오전부터 남편과 제 핸드폰이 울려대는 통에 어느 날엔 너무 화가 나서 아침부터 전화기를 꺼놓은 적도 있어요. 특히 신우가 저한테 다시 친한 척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해왔고 야식으로 치킨이 먹고 싶다거나 집 앞에서 커피 한 잔 사달라는 식으로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신우에 대한 제 마음은 아직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싫다고 거절하면 저만 쪼잔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 둘씩 사주기 시작하다 보면 또다시 예전처럼 선 넘는 짓을 할 것 같았어요.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남편에게 부탁해서 당신 동생 좀 막아달라 할 수도 없으니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절하면서 나름대로의 벽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저희 집 앞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면서 여가를 즐겼는데 이제는 오며 가며 시댁 인간들과 길에서 마주칠까봐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저희 집까지 15분 정도 걸어오는데 그 길에서도 시댁 사람들 눈에 띌까 싶어 여기저기 두리번대며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고 자란 우리 동네에서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길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갑자기 시댁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남편이랑 둘이 소주 한잔 하려고 역 근처 먹자골목에서 족발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집 앞 편의점에서 신우를 마주쳤어요. 자기도 족발 좋아한다면서 오랜만에 새언니와 오빠랑 소주 한잔 하고 싶다며 무작정 저희 집으로 따라오는 바람에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셋이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죠. 진짜 전혀 귀엽지 않고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징글징글 이가 갈립니다. 진작에나 저한테 잘할 일이지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이제 와서 뭘 어긋난 사이를 다시 되돌려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집 살 때 2억 정도 보태주셨어요. 남편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한테나 친정부모님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눈치 보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인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돈이 없다며 한 푼도 안 해주셨는데 나중에 신우 결혼할 때는 뭐라도 하나 해주나 안 해주나 끝까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해 초부터 시댁과 불편한 이웃살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난달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평일 오전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언니네 집에서 같이 족발 먹었을 때 그때 제 화장품을 거기 두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가서 그것만 꺼내갈 테니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빈집에 신우가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 했더니 이미 남편한테 전화했다가 잔소리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 나 진짜 다른 물건 손 안 대고 내 화장품만 찾아갈게요. 아마 어디 구석에 떨어져 있나 봐요.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서 화장하고 나가야 하는데 꼭 좀 부탁해요. 신우는 올해로 나이가 29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어영부영 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돈 필요하면 알바 한두 달 하고는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힐링이네 욜로네 하고 있는 모습이 철없게 느껴졌었죠.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신우의 그런 태평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니고 저한테 피해준 것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주인도 없는 빈집에 신우를 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화장품만 찾고 바로 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딱 오늘만이라 강조했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생각했었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 열고 들어왔더니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화장품을 찾아가긴 한 건지 통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 드레스룸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침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뭘 건드렸나 싶어서 제대로 살펴봤더니 확실히 뭐가 없어졌어요. 제가 아끼느라고 평소에는 회사에도 잘 입고 가지 않는 신상 가을 코트 하나가 사라졌고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줬던 400만 원짜리 가방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절대 아무 말 없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거든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당연히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퇴근하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당신 동생 잡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아까 낮에 뭐 잃어버렸다고 징징거리길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사이에 집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그런 애한테 대체 현관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냐고 안타까워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 하겠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가 멍청하고 한심했지만 일단 제 물건부터 빨리 찾아야죠. 남편이 신우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역시 받질 않더라고요. 시부모에게까지 전화해서 오늘 누구 만나러 나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아내서 옆 동네 헌팅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있던 신우를 잡았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신우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가 잘못한 건 알고 반성하는 건가 싶었었는데 아, 그냥 딱 한 번만 입어보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 거예요? 라고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얘는 정말 인간이 덜 됐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신우라서 뺨이라도 한 대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 테이블에 있던 다른 남자들과 신우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라 쫓아내버리고서 한참 동안 신우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 왜 째려봐? 그냥 딱 한 번 입고 다시 돌려주려 했다고. 신우가 말을 하자마자 바로 남편이 손바닥으로 신우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신우가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옆으로 넘어졌고 자기도 놀랐는지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전까지 시끌시끌하던 술집도 순간 조용해졌고 왜 때리냐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신우를 뒤로 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고 시모가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아무리 우리 딸이 잘못했어도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 뺏어들더니 내가 때려서 내가 엄마 아빠가 개를 사람처럼 못 키우길래 내가 한 대 때렸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콩밥 먹이고 전과자 만들어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가족이고 오빠라서 한 대 때리고 참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모는 여전히 맥락을 이해 못하고 집안에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가족이 콩가루가 되었다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전혀 잘못했다는 말 없이 고소하겠다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앞으로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니까 서로 인연 끊고 남남처럼 지내자 하셨습니다. 인연 끊고 살면 저야 좋은 일이죠. 눈에 가시 같은 신우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에는 신우가 훔쳐간 제 가방과 코트가 얼마나 비싼 건지 시모가 전혀 몰랐었나 봐요.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그렇게 비싼 걸 우리 딸이 가져간 줄 몰랐다면서 억지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려고 하시길래 그런 맘에도 없는 이야기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그 집 식구들은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했죠.
같은 동네에 그것도 바로 옆집이나 마찬가지인 곳에 살면서 어떻게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일단 저희 집을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어요. 당장 애 낳을 생각도 없고 최소 2년 정도는 저희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살 예정입니다. 남편 출근 시간은 조금 멀어지겠지만 저희가 이사가는 동네와 주소조차 시댁에는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고 나중에 시댁이 다시 전원주택으로 돌아가던지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그때 우리 집으로 다시 가려고요. 제가 신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서로 어설프게 친한 척하고 살지 않아도 되고 이번 기회로 완전 인연 끊었으니까요. 어차피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또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만약 또 한 번 얼굴 보자고 연락 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고발이라도 해버릴 겁니다. 이 정도 서로 안 맞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 그냥 서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